남승우 씨는 동지들과 함께 오랜만에 상무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의 시신을 수습했던 동지들입니다. 밤도 차분해요. 무엇이 홍 오고. 이 넓은 상무관을 가득 메웠던 희생자의 시신들. 남편과 자식, 형제들의 처참한 죽음에 가족들의 절규가 사무치던 곳이었습니다. 폭도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야 광주에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사람이 죽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게 일반 나무 관을 쓸 수 있는 예비 관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것을 대표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죽었다고 얘기가 되겠죠. 그 잔인무도하게 사진 찍혔던 것은 사실 그때 외신 기자가 그거 찍고 싶어서 찍은 거 아니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외신 기자가 들어와서 그때 찍으려고 하길래 안 찍으려고 하길래 사실 제가 총을 들어댔어요. 찍으라고. 그거. 무고한 사람이 잔인무도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확인자 시신을 찍어서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찍으라고 했던 거예요. 언젠가 이 무자비하고 잔악했던 폭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할 거라 믿었습니다. 과연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을까요? 제가 모를게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5.18의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5.18이라는 것이 총 맞아 죽은 사람, 뭐 맞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이게 누가 쏘고 누가 뭐 누가 쏘라고 하고 누가 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5.18이라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을 갔는데 5.18로 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1994년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관계자들을 내란 목적 살인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새 정권이 출범하고 새로운 헌법 질서가 실효화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정권 창출 과정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나 행위는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족들과 부상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투쟁 끝에 결국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목적 살인죄로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5.18 관련자 19명 모두 전원 특별 사면되면서 결국 5.18 학살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은폐와 왜곡으로 이어졌습니다. 막 아직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광주는 빨갱이다라고 뭐 하시는 그런 댓글도 많아서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되게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타지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있는 그대로만 계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 5.18 그 당사자들이 희생을 했으며 이 과정을 겪어왔는지 그것을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5.18의 역사가 제대로 정립되고 진실규명도 다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잘못된 역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군부에서 장악된 언론에서는 계속 폭도들의 반란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사람들한테 퍼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광주 그 학살에 책임이 있는 그 책임자들이
여전히 권좌에 있었다는 그 현실 하나, 이 현실 속에서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왜곡된 인식을 양산하고 재생산해내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온 것이 아직까지도 비록 일부에 그치지만 그런 왜곡된 인식이 남아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보다 철저해지고 그다음에 책임자 단죄가 철저해지면 철저해질수록 그런 어떤 왜곡된 인식들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1년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물론 민중 항쟁의 저항 정신을 보여준 값진 투쟁이었습니다. 5.18은 이미 세계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김양득 씨가 지난 4년간 서울과 팽목항을 오가며 세월호의 기록들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은 가장 최근 작품인데요. 도청, 옛 전남도청 본관과 이 민원실 사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잡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도청 앞에서 세월호 순례를 하면서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담았던 거고요. 5.18과 세월호 모두 진상규명이란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김양득 작가는 기록이 곧 진실을 밝힐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으면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진 거예요. 김양득 작가 역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습니다. 문학인을 꿈꾸던 18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을 찾고 보존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전남일보에 실렸던 강주여 무등위의 십자가여 이제 김준태 선생님의 시가 이렇게 이제 절판돼서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통제를 받았다는 소리고요. 여기 죽음의 거리 태극기 펄럭이라는 원래 원판인데도 여기는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원래 원판이고 이건 이제 다시 재판해서 검열받아서 나온 신문.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정말 그 감시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 계신 분들도 많이 해직 당하기도 하고. 신군부가 광주 전남 지역 일간지의 발행을 중단시켰고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김양득 씨는 당시 계엄군의 눈을 피해 투사회보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투사회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이런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투사회보를 이렇게 등사하기로 밀고 투사회보는 투쟁 소식을 재빨리 전하며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또 신문사가 있었으면 훨씬 빨랐었는데 이제 언론도 다 막혀 있어서 이걸 일일이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이제 빼고 해서 몇 장 안 돼요. 하루 종일 해봐야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돼서. 진실이 담긴 기록들은 그것을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김양득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옛 전남도청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보지만은 요 사이와 요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연결고리를 끊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다 지금 연결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끊겨져 있어요. 몇 년 전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서 옛 전남도청은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던 가운데 건물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마지막 항쟁지였던 도청을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5.18 유공자들은 훼손된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위한 농성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춘학 씨도 농성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는 내가 나와야 될 곳이고 가운데가 이렇게 뻥 뚫려버려가지고 훼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1차 농성했고 이거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운영 보존이 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그런 우리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시간을 좀 내서 나오는 거죠. 좀 도움이 될까봐 하고. 임근단 할머니 역시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매일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38년이란 모진 세월이 평범했던 어머니를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서울경찰서 10원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우리를 서울로 전두환이 가면 잡혀 들어가고 이제 또 국회 간다 가면 잡혀 들어가고 망쳐. 이제 또 이제 백담사 간다 가면 잡혀 들어가고 그래갖고 맨날 경찰 잡혀가 못다 갔다 퍼서 내보고 어찌까든가 이 불을 풀고 이 뜻을 이뤄야 지겠다. 헛되지 그 피가 헛되지 않는 피가 이 땅에 참말로 민주화로 인해서 우리 한을 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데 언제쯤 가슴에 맺힌 이 깊은 한들이 풀릴 수 있을까요? 나타났으면 좋겠어. 한번 보게 엄마 그러고. 남승우 선생님과 함께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을 찾았습니다. 그날의 아픔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 문명열사 보면은 중간중간 있어. 문명열사들이 여기도 있잖아요. 문명열사. 이제 얼굴 형체를 모르니까 이제 얼마나 막 우리 저 도청에 있을 때 이 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총이 이제 맞아갖고 이제 머리가 없어져 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태극기로 덮어놓고 그런 그 시신이 확인이 확인자들은 사무관으로 도청 앞에 사무관으로 다 옮겼는데 미확인자 17구가 있었어. 그때 당시 도청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던 희생자들. 이후 DNA 감식으로도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무명 열사의 묘역에 안치됐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목숨을 바친 이들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5.18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분도 있습니다. 야가 김인채 우리 기동 타격 때 뒤에 보면은 뒤에 써져 있어요? 네. 불꽃 같은 사람 이분은 자살했어요. 진상규명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친구. 그에겐 소중한 동지였습니다. 활동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앞서간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남은 자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만약 5.18 광주 시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5월의 열사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시민들 스스로 투쟁을 통해 자유를 지켰고 폭압에 맞서 싸웠던 용기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거짓은 결코 그날의 진실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또 그들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딸갱이라고 지칭오는 그 사람은 죽여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와 동의해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재판도 없이 그냥 처형됐다는 것은 다 알려줘야 돼. 국가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죽이고 은폐하고 그렇게 한 게 이 나라예요. 저희들은 빨갱이 자식이 아닙니다.